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춘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춘희 기자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 얼굴도 안 보여줬는데 또 얼굴 보여주면 어떡하려고. 조만간 이제 공사하기 때문에 네, 얼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얼굴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네. 대한민국 이제 교육방송의 지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그 뉴스는 좀 다소, 그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얘네가 정말 뉴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네요. 시사적인 뉴스죠. 네네.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네. 교육부도 지금 국감 대상으로 좀 질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이 사학비리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학비리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주제가 꽤 많죠. 왜냐하면 그 국감의 대상이 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교육부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립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지방교육청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수십 개의 이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루고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넓다. 그래서 좀 교육 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원래 그 국정감사 한번 시작되고 나면은 막 주변에서 20일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8톤 트럭 분량의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보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그걸 왜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신다고 하면서 의원실 하고 막 보좌관들 막 밤새고 막 드라마에 뭐 좀 나오는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번 국정감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주되게 다뤄지고 좀 이슈화될 만한 소재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수 기자님?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약간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국감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정말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래요. 아무래도 근데 정치적 관점이 훨씬 더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국감 앞에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이 보통 이제 뉴스화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는 이제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앞부분 얘기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자녀들에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들 자녀들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1억 원짜리 국제학교를 보낼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외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서 이미 이제 뭐 뉴스에 나갈 분량은 웬만큼 다 뽑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게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목고 존치의 문제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학 비리의 문제라던가, 뭐 학교가 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안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신 거는 특목고 존치가 아닐까. 특목고 존치 문제. 네.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답변하셨죠? 결국은 이제 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약간 유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특목고를 그렇게 급격하게 폐지하는 쪽의 입장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바뀌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당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확실히 지금 이 국감에서는 좀 폐지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 쪽에서도 좀 지금은 폐지 쪽으로 더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훈혜 장관님의 어떠한 그 말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조금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분 화법이 이제 좀 논란을 피하는 화법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요. 논란을 피하는 화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역대 교육부 장관님 외모 중에서는 가장 논란을 피할 만큼 이렇게 수려한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일 수도 이미지를 있고. 갖고 계세요. 본인 자체가 되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그 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목고가 외고가 있고 또 과학 뭐 영재고가 있잖아요. 네네. 영재고는 대부분 건들지를 않아요. 이상한 논리예요. 원래 영재고에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나온 이제 자료. 근데 국감에서는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재고 의대 진학률 같은 것들이 터져나왔죠.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재 학교별로도 또 한 자릿수 의대 진학률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의대 진학률이 거의 20% 가까운 학교도 있고. 서울 영재고랑 몇 개 영재고는 좀 이번에 다뤄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학교의 존치 여부 이거가 그러니까 일반고 전환이죠. 네, 일반고 전환. 네. 내년에 외고랑 국제고가 그 재지정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립 외고랑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외고에서도 이제 어문계열 진학률이 한 40%, 국제고에서는 20%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논의도. 외고 40%는 많네요. 제 생각에도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 이제 정상화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전에 20%였죠.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정상화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상화된 건데 그건 이제 교육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이미 정상화죠.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40%면은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한 숫자인 것 같아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어문계열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뭐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그만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에서 뭐 한 10% 내외로 만약에 의대를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10% 학생 정도의 자율성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학교가 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학교의 이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또 과도하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은 특목고 외고 폐지, 축소, 그다음에 입시 전형을 이제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뭐 과고나 영재고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그게 특목고잖아요. 과고가 특목고죠. 예, 네. 그렇죠. 특목고 과고가 특목고잖아요. 근데 과고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확실한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과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과학 쪽의 인재는 키우려고 하고 외고는 뭐 문과 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외고는 계속 그리고 외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외고는 축소하고 입시에서부터 좀 쪼이는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외고를 폐지하는 거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까지 포함한 특목고를 전체를 폐지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지가 약간 제가 일단 저는 정치적 수사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 유 부총리 제가 해석한 거는 유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확한 워딩이 이럽니다. 모든 일반계고가 개별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들이 실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서열화된 체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일반계 역량을 강화하겠다. 일반계 역량을 강화하면 뭐 굳이 가겠냐? 뭐 이런 어떠한 화법을 구사한 게 아닌가라고 전 봐지거든요. 그거는 거의 그런 변화가 한 10년 전부터 일반고 강화랑 근데 이게 그 부분은 계속 된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 과중 일에 좀 이렇게 현실적인 효과를 좀 봤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과중으로는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제 특별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어학 특성화 학교 이런 걸 만들 의향이 있다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도를 좀 한번 해보고. 그럼 그 일반고가 특목고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반고는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뺑뺑이로 1지망 2지망 3지망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도돌이표랑 메비우스의 띠처럼 맞물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선 이제 애들이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나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는 자사고나 일반고나 이제 비슷해요. 원래 자사고가 일반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설립 주체가 이제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걸로 나뉘는 건데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그 자사고에서 옛날에는 컸는데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컸는데 이제 일반고가 자사고처럼 바뀌면서
자사고의 어떤 차별화된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자사고의 그 진학부장 선생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 학교가 그 다른 게 뭐냐 일반고랑 교육과정상으로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우리 학교는 전문 선택 과목을 깔아 놓는다. 근데 이제 이 전문 선택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고에서 못 깔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못 가는 뭐 대학 수준의 수학, 대학 수준의 과학. 특히 이제 이 자연 계열 쪽 과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전문 과목을 이제 편성해 놨다. 전문 선택 과목을 편성해 놨다. 근데 일반고에서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학생이 적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는 우수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프로그램의 구현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그렇죠. 네. 이제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구성원의 수준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당 지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낙생고가 조금 이과 쪽으로 자연계열 쪽으로 이제 좀 그 높잖아요. 그 우수한 애들이 거기에서 전문 선택 과목을 깔아놨다고 그때 설명회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학교가 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과거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깔릴 것 같다는 거죠.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차별도 교육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 평등을 참 강조하면서 예,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신념 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분들과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정책 브레인들의 생각은 고교 평준화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한 생각이 현실에서 결국은 교육 경쟁이 학력 간 임금 격차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학력 간 임금 격차라고 하는 OECD 최고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인데 결국은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강력한 형태의 교육 경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은 또 교육 문제 요 자체의 부분으로만 해결하겠다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 평등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강하지만 사실상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우수한 형태의 양질의 교육을 받은 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넣기 위한 노력들을 늘 기울인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네, 그럼 결국은 현실에서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좋으면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현실인데 이거를 평균적인 형태로 균일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세밀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은 사실상 실현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던져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수 기자님 생각에는 이 어떤 고교 평준화 정책을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해 교육부 장관이 좀 밝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 뭐 외고 국제고 이건 어떻게 해요? 네? 어떤 말씀? 올해 외고 국제고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지기 전까지는 가면 돼요.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입시 방송에서도 이 비슷한 주제를 다뤘는데 어떻게 되냐고 해서 지금은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짜 외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갈 수 있다면이란 게 우리 아이가 정말 가서 그 아이랑 잘 맞다면. 네, 그렇죠. 어학에 대한 나름의 적어도 어학을 싫어하지는 않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학을 안 싫어하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학 싫어하는 애들 중에서도 간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말리죠. 그런데 조금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수능 교육과정하고는 내신하고 외고의 내신하고 수능을 병행하기가 어떠세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외고는 그다음에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수학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그렇게까지
그 학생들에게 체감적으로 강렬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뭐 똑같은 어떤 조건이지만 수능의 공부량 자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오히려 이제 저희가 외고나 국제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거는 어학에 대한 자질, 그다음에 어학에 대한 기본적으로 좋아함이 있느냐.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잘하느냐, 하죠. 좋아하느냐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의지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제안을 좀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국정감사도 한번 다뤄보네요, 수 기자님 덕분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국정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크게 해놨지만 사실은 뭐 입시제도를 고입에 대한 얘기를 고입에 하고 대한 있는 거죠. 이야기를 좀 저희가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외에 또 그 국정감사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던 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학 비리가 대대적으로 터졌죠 이번에. 그렇죠. 국정감사 기간 중에 거의 사립유치원의 5배의 사학 비리가 터졌어요. 원래 있던 건데 터진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주목 이번에 된다. 특히 많은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된다. 사학비리 어떤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의 문제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거를 청취자분들께 좀 많이 해석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정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 뭐 그 외국 학생들을 채운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2, 3년 안에 일어날 2, 3년 안에 일어날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학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래서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사립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사학비리 대상이 되는 학교는 이게 존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원금 끊고 이걸 명분 삼아서 너희는 문을 닫아라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대학을 다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 경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문 닫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살리긴 살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윤해 또 교육부장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방 국공립대 학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등록금의 무상화나 전액장학금 이런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국공립대 육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특단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 그럼 지방 거점 국립대는 등록금 무상으로 해주겠다. 혹은 지금도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을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지방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면 지방 쪽으로 굳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어떠한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선택적인 측면 속에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학 비리를 예전에는 덮어줬거든요. 국감에서도 상당 부분 덮어줬고 언론에서 덮어줬는데 이번에 사학 비리가 터지고 심지어는 아주 데이터까지 액수까지 4천억인가 아주 액수까지 털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어떤 분노의 대상 중에 하나였던 사립유치원의 5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 보면 더 이상은 사립대학의 존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형태의 합의를 언론과 교육부는 이미 한 게 아니냐. 근데 수년 전에 이제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의 대학을 특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마련하라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했죠. 특성화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했다. 교육부가 딱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실패했고 연착륙을 중심으로 한 대학별 자율 그 정원 축소는 실패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좀 메스를 대야 돼. 몇 개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거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교육부가 지난번에 고백은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우리가 뻔히 보이잖아요. 중3 인원 몇 명인데 대학 입학 정원은 몇 명. 그 얘들이 대학 들어가고 나면 뭐 당연히 신입생이 0명인 대학이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대학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교육부의 예산으로 그러면 계속 이 대학들 존치시킬 거냐.
그래서 이것이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애들 졸업하고 나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을 안 주는 근거가 뭐냐? 사학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목하시고 사학비리에 연루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체크하셨다가 네, 원서 쓰지 마세요. 네, 부실 대학이 한 번 있었죠. 네, 부실 대학 지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부실 대학이랑 사학비리 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좀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지방 거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지방 대학으로 같이 묶여서 이제 억울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학교들을 또 좀 살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갈 거라면은 그런 데를 좀 가보고. 거점 대학을 가거나 정말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대학을 선택해서 가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학도 그래서 좀 단과 대학들이 좀 그렇죠. 그 지방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내려가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동네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동네에 2개가 있어요. 사학 명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거점 국립대 같은 게 하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랜 전통 속에서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뭐 여기나 거기나 이런 어떠한 나름의 어떠한 판단이 그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판단과 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어떠한 판단을 하실 때는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의 흐름들을 좀 가져오고 만약에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그 지역의 어떤 살인 명문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학 비리에 걸려 있다거나 이러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실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내 애가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군대 갔다는데 대학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모교도 없어지고. 네, 그러면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이 자꾸 부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뭐 좀 잘 못해. 이거랑 갑자기 우리 대학이 없어졌어.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 수년 전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이제 망한다 그런 얘기가 회자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는 거네요. 실제로 서남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캠퍼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2024년 정도가 되면은 5년도 안 남은 거죠. 그때가 되면은 10만 명 이상이 이제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대학이 망해요. 80개 정도가 정리를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체크되고 확인되고 이번 이제 정보가 공개됐으니까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보셨다가 그러니까 그 진짜 중요하네요. 좀 지방 대학의 내실화가 필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사립 그 재단 비리가 좀 있었던 대학들은 웬만하면 원서를 쓰실 때 피하시는 게 우리 애가 군대를 갔다 와도 이런 날이 오네요. 모교에 다시 복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대학은 없어져도 그럼 옆에 대학으로 넣어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또 서남대가 그렇게 했잖아요. 통합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같은 경우 그래갖고 이제 옆에 대학을 막 가는 안 받아주려고 한다고. 기존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려고. 기존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어떠한 웃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인구 감소 시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니 해도 사실은 2028년도 대입의 고교학점제와 수업 방식 반영을 통해서 학생의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청취자분들에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의미 있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뤄줘야 될 그런 주제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과 통합에 이어서 이제 선택 이수제가 확실히 도입되는 안정화되는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쯤. 그때는 이제 확실히 대입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죠. 2025년부터 이제 그렇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2028년에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는 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낮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청취자분들. 근데 요거는 주제 자체가 뭐 한 20-30분 정도는 좀 다뤄줘야 될 부분이고 서론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알려드려야 되고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에 대한 학년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요 주제는 다음 주에 방송을 약속드리면서 예고합니다. 이 교육뉴스 브리핑은 이렇게 다음 주 방송이 예고될 수 있어서 굉장히 되게 괜찮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해당돼요. 무조건 해당이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시험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애가 보는 시험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교과 상황이니까. 전형 이런 것도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또 그거 자체가 무력화되기 의미가 달라지겠죠. 때문에. 이러면 저희가 낚는 것 같아서. 아니 방송으로.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인데 네. 엊그저께 유은혜 장관님께서 뭐 막 너무 그냥 비교과를 다 폐지하겠다 이런 거를 그냥 기사가 막 나오니까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지금 발표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조금 또 이렇게 반론의 여지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다음 주에 저희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는 이번에 그 윤혜 장관님이 발표한 어떠한 국정감사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고 확정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 요거는 거의 어찌 본다면은 의견의 제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어떠한 확정의 내용들이 되게 강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원래 기존의 로드맵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2028학년도 대입에서 결국 고교 학점제와 수업 방식에 따른 반영을 통해서 평가 방식을 손보겠다. 라고 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방송을 좀 예고해 드리고요. 오늘 교육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